공군의 원대한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삼성항공이 KF-16을 조립 생산해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공군과의 콜라보로 미래 먹거리를 창조했다는 썰이 있다. 여하튼 KT-1과 KF-16, T-50, FA-50까지 대표 기업인 삼성항공과 카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전투기에 대한 기술력을 쌓았다. KF-X 사업은 2002년 소요 결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선행 연구를 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탐색 개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계 개발과 각종 계약을 했다. 선행 연구 과정에서 터키는 오바를 해서 컷됐고 인도네시아의 20% 지분 참여와 카이 20%, 정부 60% 지분 비율로 정리되며 2010년 인도네시아와 계약하였다.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지만 결국 2015년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기체 크기와 엔진 개수, 레이더, 센서류 등의 ROC가 계속 바뀌다가 2014년 확정되었다. 비교 성능의 기체는 당시는 F-16보다 나은 성능, 요즘은 FA-18 슈퍼호넷급 전투기이다. ADD와 카이가 주도하고 250여 개의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가 참여한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0여 년간 약 8조 8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로 시제기 6대를 만들고 한국은 약 9조 원을 들여 120대 양산 계획이다. 엔진은 G사의 F410 사지2,400으로 결정했다. 엔진 개발 로드맵에 따른 출력이 약 20% 향상된 엔진 버전은 수출 불가고 한국만 장착 가능하다는 썰이다. G로부터 2023년까지 총 15대가 납품 예정이고 나머지는 한화에서 라이선스 생산한다. ADD가 탐색 개발하여 AESA, IRST, EOTGP 핵심 기술 중 해외 수입이 가능한 기술들은 사들였다. AESA 레이더는 ADD가 개발하지만 직접 시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화에게 맡겼다. IRST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에게 기술 도입 후 한화가 만든다. EOTGP는 한화가 함정용으로 개발한 것을 전투기용으로 개발 중이다. LIG는 사부의 도움으로 통합전자전체계를 만들고 테스트한다. 카이는 기체 설계와 공동실험, 조립기술, 조종 시뮬레이터 등 T-50에서 얻은 기술과 록히드 마틴의 검수로 시제기를 조립 중이고 올해 말완성 예정이다. 워낙 사공이 많아 수많은 수정으로 기초 설계와 상세 설계를 하다보니 통째 조립 과정은 수월하다는 썰이다. 알려진 블록별 개발 일정은 2026년까지 만들어지는 시제기 6대가 블록 0, 2028년까지 만들어지는 40대가 블록 1, 그 이후 만들어지는 80대가 블록 2이다. 무장 능력은 블록 0의 유럽산으로 반미립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 공대지 폭탄 일부가 인티될 예정이다. 블록 1은 미국산 공대공 무기도 인티되고 공대지 임무 능력은 50% 정도만 가능할 듯하다. 블록 2에서 공대공, 공대지의 완벽한 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체계 통합은 기체 제어 부분은 블록 0에서 완료하고 각종 레이더와 센서류들도 블록 2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역시 모든 체계 통합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적 통합이다.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개발 일정 목표 달성은 지금까지 순조로워 보인다. 지금까지 KF-X 사업의 간단 정리를 해보았다. 역시 항공 덕후들과 공군 밀매들이 많고 워낙 시끄러웠던 국방 사업이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블록 2나 3에서 내부 무장창을 가진 풀스텔스형으로 개발되는가 일 것이다. 일단 기초 설계와 상세 설계에서 내부 무장창을 염두에 둔 설계가 추가되었다는 추론들이 있다. 내부 무장 및 무장 장착대, 지지 구조, 내부 무장 도어 및 개폐 피팅, 작동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서 사전에 내부 공간을 확보한 상태임. 블록 1 시점에서는 반미립 무장 장착을 위한 지지 구조와 무장 장착대를 해당 공간에 설치하고 있음. 내부 무장창 적용 시에는 블록 1에서 적용했던 반미립 무장 장착대랑 지지 구조를 제거하고 한 통을 6열에서 4열로 줄이고 확보된 우측 공간에 LRU와 배선을 재배치하는 개조를 적용함. 장입 탄약량이 500발에서 400발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공군 요구 성능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서 문제는 아님. 요약하면 내부 무장창이 설계와 개조 과정에 반영되어 있고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가장 반가운 내용이었다. 블록 2부터 내부 무장창 장착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ADD 50주년 기념 영상과 카이의 사보에서 캡처한 사진들로 내부 무장창의 4발이냐 6발이냐로 흥분들 했지만 계획하고 연구하고 있구나 정도로 추론할 뿐이다. 현재까진 아직 계획에 없다는 블록 3에서 풀스텔스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썰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블로기까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타격이 가능한 FA-18C D급 크기의 AESA 레이더를 가진 4.5세대 기체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썰은 안승범 기자의 멘트이다. 유튜브 밀리터리에서 언급한 현대중공업과 카이의 협업 계약이다. 현중의 주도로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KF-X 함재기 관련이 아닐까 하는 추측성 발언이었다. 경항모에 대한 썰들도 다양한 지금, 미래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 개발 중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할 만한 국가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정도이다. 냉전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로 바뀐 20세기와 중국의 부흥과 유럽, 일본의 노쇠화, 미국의 경제 문제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 시대에도 전투기 개발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다. 2030년대 이후 동북아 전투기 전장은 더 많은 스텔스기가 뒤덮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F-22, F-35와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 J-31, 일본의 F-35, F-3, 한국의 F-35. 물론 상당수는 성능은 둘째치고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스텔스기일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이 특이하니 미사일과 잠수함으로 도배하자는 단순한 생각의 글들을 보면 답답하다.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없는 기술을 잘 믹스하여 열정을 녹여내 납기일 내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먼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호응하고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한 단계 레벨업하는 성과물이 탄생할 것이다. 방산 관련주 K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세대 전투기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얼마 전 한국에서는 자체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 관련하여 국산 AESA LADAR을 개발하였습니다. AESA LADAR은 차세대 전투기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인데 미국에서 이 기술을 내어주지 않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55조 규모의 K9 자주포 및 전갑차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방비 증액으로 차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방산 관련 한화 디펜스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는? 우선 한국의 방산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대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현무사 미사일, 고등훈련기 T-50 등등 많은 군사무기가 인정받아 수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K9 자주포, 레드100 그리고 AESA LADAR과 KF-X 차세대 전투기가 방산 산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면 처음 들을 수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디펜스의 100% 계열 회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디펜스, 한화 파워 시스템, 한화 정밀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주인 한화 디펜스는 상장되어 있지 않아 투자를 하려면 간접 투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의 항공,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엔진 및 로봇, 보안 시스템, IT 솔루션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일전에는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였지만 회사가 옮겨지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주입니다. 현재 K9 자주포, 레드100 장갑차 등이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만약 호주의 레드100 장갑차 수주를 따게 된다면 추후 미국의 장갑차 수주도 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무기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앞으로가 가장 기대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며칠 전 KF-X 차세대 전투기 동체 조립 영상이 올라오며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새로 개발한 AESA LADAR이 차세대 KF-X 전투기에 조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 미국에서 AESA LADAR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를 개발하여 전투기에 탑재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X 차세대 전투기 이외에도 고등훈련기 T-50, 수리온 헬기 등등 다양한 항공 무기들도 제작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미래는
단연 KF-X 차세대 전투기를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약 8조 원 정도의 규모로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양산에 들어간다면 대당 단가가 약 700억 원 이하로서 미국의 F-35A와 비교하여 아주 좋은 경쟁력을 지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KF-X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만만치 않은 타격이